2026년 1월 시장은 겉보기에 더없이 평온해 보여요. S&P 500 지수는 7,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고 네, 그렇죠. 미 연준은 작년에만 3차례나 금리를 내렸잖아요. 다들 바라던 완벽한 연착륙에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목금을 보니까 이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뭔가 거대한 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한번 이 자료들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괴리, 영어로는 다이버전스입니다. 괴리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시장 지표랑 어딘가 좀 불안한 고용 데이터 사이에 괴리가 있고요. 중동의 포성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와 저 고요한 태평양에 숨겨진 위험, 그 사이에 괴리도 있죠. 흥미롭네요. 특히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해외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딜레마까지 깊이 있게 다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일부터 바로 열어보죠. 월가 분위기는 정말 축제 그 자체네요. 오픈하이머는 S&P 500 목표치를 8,100까지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7,800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뭐 거의 환상적인 숫자죠. 드디어 AI 혁명이 기업들의 실제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인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데 자료는 대체 뭘 우려하는 건가요? 바로 그 낙관론의 발밑이 뭐랄까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발밑이요? 자료에 따르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서서히 올라가는 실업률을 보고 이거 경기 나빠지겠다 싶어서 마지못해 내린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죠. 고육지책 같은 거군요. 네, 실제로 2026년 말 예상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건 경기 침체의 방아쇠로 여겨지는 3회 법칙에 거의 근접한 위험수입니다. 3회 법칙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네. 거의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런 경험적 규칙입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3이 발견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경고등이 깜빡이기 직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이미 지붕 위에서 너무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형국일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솔직히 좀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자료가 150년 전 한 농부가 만들었다는 배너 사이클을 언급하는데요. 옥수수랑 돼지 가격 주기로 만들었다는 이 낡은 차트가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심지어 바로 지금 2026년을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걸 2026 S&P 500 분석에 진지하게 참고한다는 게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자료도 이 낡은 달력이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 경제가 15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해졌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은 같다는 거군요. 네, 이 주기가 시대를 관통해서 유효성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 배너 사이클이나 18년 주기의 부동산 금융 사이클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월가의 최첨단 AI 분석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패턴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경고등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요.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매도 시그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자는 게 아니라 역사의 거울에 지금 우리 모습을 비춰보자는 거군요. 150년짜리 거시적인 주기가 정점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보면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더 직접적인 내관들도 보입니다. 두 번째 파일, 전쟁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에 있었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라는 작전이 방위 산업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하던데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군사작전이었죠. 이 작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물리적인 차원입니다. 벙커버스터 폭탄 같은 강력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도 뚫릴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아, 그 결과 각국 국방 예산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에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로키드 마틴, LMT의 수주 잔고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1월 29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가 그 변화를 확인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네요. 와, 그런데 둘째는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둘째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비물리적 차원, 즉 데이터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전쟁이요? 이 모든 타격 과정과 결과 분석이 팔란티어, PLTR의 A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 현대전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들의 경연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의 전쟁터가 되었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야말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야기네요. 이제는 미사일 개수보다 AI 알고리즘의 우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미 국방부의 두뇌, 즉 운영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섬뜩하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산주 투자 전략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네. CSIS 워게임 시나리오인 라이츠 아웃은 중국의 대만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한가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방산주에 좋은 것 아니었나요? 여기서 바로 투자의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인 상황이요? 만약 중국이 대만에 봉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아, 그렇죠. TSMC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첨단 미사일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은 정작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럼 정리라 필요해 보입니다. 중동에서 뜨거운 전쟁이 터지면 로키드 마틴 주가는 오르는데 만약 동시에 태평양에서 대만 봉쇄 같은 차가운 전쟁이면 네. 반도체 부족으로 로키드 마틴이 미사일을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거죠. 이 차가운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인텔이나 마이크론처럼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아, 안보가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맵을 읽는 능력이 포트폴리오의 성패를 가르게 된 겁니다. 지구 안의 갈등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그럼 시선을 지구 밖으로 한번 돌려보죠. 세 번째 파일은 우주가 더 이상 먼 미래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처럼 유틸리티가 되는 원년이 바로 2026년이라고 말합니다. 네, 스페이스X는 모두가 아는 이름인데 그 외에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가 있을까요? 네, 자료는 로켓랩 RKLB를 강력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회사의 운명을 갈 재사용 로켓 뉴트론이 첫 비행을 하는 해이기 때문이죠. 뉴트론이요? 네, 스페이스X의 독점을 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로켓랩의 사업 모델입니다. 사업 모델이요? 이 회사는 단순히 로켓만 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들어서 팝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죠. 아, 이건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직접 금을 캐려고 달려드는 대신 금광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전략과 같아요. 우주 산업의 리바이스나 캐터필러 같은 포지션이군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산업 성장에 올라타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네요. 바로 그거죠. 누가 금을 캐든 돈을 버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뭘 먹고 사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 AI 산업의 진짜 병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도체 칩이 아니라 바로 전력이 될 거라는 게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전력이요? 네, 충격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챗 GPT에 질문 하나를 하는 것이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고 해요. 와, 10배라니 엄청나네요. 그렇죠.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AI 기술주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전력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AI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력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료는 미국 최대의 재생 에너지 개발사이자 전력회사인 넥스트라 에너지, NEE를 주목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용 발전소를 지어주는 계약을 맺고 있어요. 아예 전용으로요? 네, AI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 꿈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니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150년짜리 역사적 주기는 정점 신호를 보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고요.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우주와 AI 같은 새로운 기술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마지막 파일은 이 모든 질문을 바로 우리 한국의 투자자에게로 가져오는군요. KOREA 피벗 전략, 대체 무엇인가요? 삼성증권의 분석 자료를 인용한 내용인데요. 최근 한국의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다시 국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즉 가격 매력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술주는 이미 완벽한 미래, 그 이상의 기대를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은 AI 혁명의 핵심 수혜를 똑같이 받으면서도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그 뒤를 따라가는 기업에는 매력을 덜 느끼지 않나요? 왜 굳이 지금 한국 시장을 봐야 한다는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가장 좋은 회사를 사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 미국 주식이 100의 가치를 150에 거래하고 있다면 한국 주식은 80의 가치를 50에 거래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 두 번째 이유인 환율 리스크가 더해집니다. 2026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로 달러 약세가 전망되는데 이 경우 미국 주식의 원화 환산 수익률은 자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10% 수익을 내도 환율에서 10% 손해를 보면 본전이니까요. 많은 서학개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정책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요? 이것도 이전 정부들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후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자료에 있나요? 네, 그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자료는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주주 환원을 늘리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페널티를 주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강제성이 좀 들어갔군요. 네, 이것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결국 2016년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건 영주들, 즉 엔비디아,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에 계속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부활에 베팅하며 자금의 일부를 귀향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딜레마에 놓인 거죠. 150년 전 농부의 경고부터 최첨단 AI가 만들어내는 전력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방으로 돌아온 투자 전략까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2026년에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지도를 그려본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2026년의 생존 전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어떤 건가요? 시장의 화려한 파티를 즐기되, 즉 방산, AI, 에너지 같은 시대의 주도주들이 가진 모멘텀을 외면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끝날지 모를 파티와 다가올 썰물을 대비한 구명보트, 즉 충분한 현금과 저평가된 가치주를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결국 균형이군요. 네, 역사의 거대한 주계를 존중하되 기술의 폭발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자료들은 결국 기술의 폭발적인 모멘텀과 역사의 거대한 주기, 이 두 강력한 힘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 마지막으로 남길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6년 당신은 최첨단 알고리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50년 된 낡은 농부의 달력에 베팅하시겠습니까?